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기회를 빌어서 우리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 내실 건가요?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 주장하실 건가요?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판이 지금 이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노소영 관장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장현지 부대변인, 이게 진짜로 최종 라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돼서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새로 열렸고 여기에서 이제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또다시 한쪽에서 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은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첫 재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보도에 따르면 서로 지금 최태원 회장 쪽이나 그리고 노소영 관장 쪽이나 다 변호인들도 지금 일부는 사임시키고 또 보강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보도로 나올 정도로 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다라고 불릴 만큼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호인들 또는 어떤 법무법인이 이 사건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관 출신이라든지 이제 이런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이 분석돼서 나오는 부분들은 있고요. 다만 변호인들을 어떻게 구성했다라는 것만으로 전략을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첫 재판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이 재판이 사실 단기간에 몇 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아마도 올해 내내 이 재판이 끌고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만큼 법적으로도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큰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어떤 기일마다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치열하게 공방하는지가 보도로 아마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세기의 재판이다 보니까 당연히 변호인다, 누가 선임될지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서초동에 관심 높다 하셨는데요. 보도가 되기로는 이렇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 같은 경우는 재판 이틀 전인 그제 파기환송을 이끈 변호인단을 재선임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기존 변호인단이 일단 일부 사임을 했다고 하고 정관 출신 또 여성 인권과 관련한 변호를 주로 했던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저렇게 이틀 전에 기습적으로 한 거는 전략 노출을 좀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내부적으로 계약 관계는 이미 이전에 성립이 되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판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은 의견 교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각자 아마 선임 계약이 미리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선임계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제출한 것은 어떤 변호사가 선임되느냐의 그 면면이나 이력을 살펴보면 과연 재판에서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유추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나의 전략을 펼쳐나가겠다라는 그런 수로 읽힙니다. 특히 저는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 중에 김재련 변호사 와 노지선 변호사 등 이 여성 인권 관련 변호사들이 새롭게 합류한 점이 상당히 눈에 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노 관장 측에서는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 1심과 2심에서 이 재산 분할 액수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부부 별산제이고 상속받은
인정받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40년 가까이 부부 생활하면서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 일단 공동재산에 올리는 것이 통상의 판례입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2심에서 이 재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할 액수가 커졌던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사업상 이유로 처분한 그러니까 증여한 주식을 제외한 SK 주식 전체를 일단 재산 분할 대상에 올리는 걸 전제로 판단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에서 선대로부터 흘러간 비자금 300억 원이 후대의 기여로 같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법이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노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전 처분된 주식을 굳이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SK 주식이 일단 재산 분할 대상에 올라가는 그 취지상으로 판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재산에 있어서 노관장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비율을 높일수록 재산 분할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 내조의 공 외에 노관장이 어떤 기여도를 무슨 이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깊은 고심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노관장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사람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여성이 사회활동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부양하고 이런 내조의 공에 대해서 재판부가 많이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다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이 눈에 띈다는 생각 듭니다. 예. 여성 인권 워낙 유명한 변호인들 선임한 얘기 짚어주셨습니다. 세계 이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마 이런 걸 텐데 말씀 주셨습니다만 위자료도 위자료인데요. 재산 분할이 대체 얼마가 될 거냐. 사실 2심에서는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액이 나오면서 이게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구장 보시기에는 이게 법조인은 아니시니까 좀 그냥 예측을 하셔야겠지만 파기환송심 결과 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이세요? 네. 일단 항소심이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그 항소심 재판보다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세기의 재판, 세기의 결혼이라고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가정의 가치가 네. 사실상 파괴됐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묻기보다는 그 묻는 이 금액은 위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자료 20억은 워낙 액수가 이 재산 분할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결혼을 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져야 될 위자료는 묻히고 네. 오히려 워낙 이제 글로벌 대기업의 총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군 재산이 과연 부인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것을 얼마를 나눠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혼 깨진 가정의 가치가 파괴된 것은 잊어먹고 돈을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느냐 상당히 너무나 이 그 금전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서 예. 이 대한민국의 영속성 그리고 가정의 가치를 이 보존하는 데는 이 세계의 재판이 오히려 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뭐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 이번 재판을 통해서 한번 되새길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가치도 이번 재판을 통해서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